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열심히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진보단체 간부를 미행하다 붙잡혀 논란이 된 국정원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이 감청영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정원이 감청영장, 즉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를 근거로 미행과 사진 촬영 등 무차별 민간 사찰을 했다는 것으로 앞으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미행 피해자인 이상욱 씨 측은 지난 13일 국정원이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은 뒤 이상욱 씨를 무차별 미행하고 사진 촬영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상욱 씨의 변호인단인 박치현 변호사에 따르면 국정원이 이상욱 씨에 대해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은 것을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한 일종의 실시간 감청 허가서 또는 사전 감청영장입니다.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의 대상으로는 우편과 모든 종류의 유무선 통신이 포함돼 실시간으로 검열과 감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때문에 유괴 등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도 감청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공안 수사를 하는 국정원 등에서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 설창일 변호사는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해 통화 내용을 실시간 감청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성이 크다며 허가서가 있더라도 미행이나 사진 촬영 등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로 과잉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현재 통신 제한 조치를 근거로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던 사실을 정당화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수원중부서 관계자는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 발부에 대해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수사를 계속할지 종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남발해 표적 수사라는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진보당 의원 6명 중 무려 4명이 기소된 상태로 이들 대부분의 혐의에 비해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당시 쇠로 가루를 살포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된 김성동 의원은 현재 검찰이 마지막에 추가한 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얹어져 검찰 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김성동 의원이 기소됐던 혐의들은 단순한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지만 갑자기 검찰이 마지막에 끼워넣은 폭력처벌법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미 FTA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했던 행위가 의원직을 상실시킬 정도로 위험한 범죄는 아니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병희 의원도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 등 단체 명의로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2010년 검찰의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 당시 서버 음리 혐의까지 더 씌워져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미 의원은 후보 등록당이 실수로 누락됐던 재산신고 때문에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돼 2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이 같은 실수를 스스로 밝혀와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간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이석기 의원은 교육감, 지자체장 등 선거 과정에서 국고 보전 비용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정치인이 아닌 회사 대표였던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단신입니다. MBC가 칼기 폭파 사건의 김현희 씨 인터뷰를 긴급 편성해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PD수첩은 지난 2003년 11월 김현희가 가짜 공작원이라는 주장을 다룬 16년간의 의혹, 칼 폭파범 김현희의 진실을 반영한 바 있으나 이번에 진행된 김현희 씨 인터뷰는 이것과 상반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노동조합은 박문진의 결의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김철진 시사제작국장의 발언을 전하며 이번 방송이 박문진의 공식 결정이라면 이는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공약이 선거가 끝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2차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확대해 65살 이상 모든 어르신한테
내년부터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고 말했으나 새누리당은 이 같은 공약을 한 적이 없다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말바꾸기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우습게 어기며 말장난으로 생떼를 부린다며 질타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저소득층의 엔게이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광석 선임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연초 식탁물가 급등과 서민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의 엔게이지수가 23.4%로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식료품 소비 비중이 높을수록 생계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엔게이지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임시 일용 노동자의 식료품 소비 비중은 31.2%에 달했고 노인 가구는 35.5%, 조손 가구는 32.3%, 장애인 가구는 29.7%를 기록했습니다. 1월 16일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강민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